안녕하십니까. 기출 뽀개기 해설 10번째입니다. 물권 변동 보시겠습니다. 중요하죠. 물권 변동에서는 특히 요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등기를 요하는 경우,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구별 여부, 그 다음에 등기와 관해서 특히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의 추정력, 이런 것들이 단독 문제로 잘 나오죠. 또는 그냥 단순하게 다 싸잡아서 그냥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문제, 이게 나오죠. 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보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혼동이 나오죠. 물권 소멸 사유로 혼동. 이런 것들이 물권 변동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에 집중해서 출제가 된다. 등기 관련해서 그런 유형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상속. 상속은 포괄승계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하여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점유권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특히 1번은 조문이 있죠. 점유권 가면 193조. 자, 이때 특히 조심할 게 뭐예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라도 권리가 이전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죠.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즉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즉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가 건물 완성 전에 이루어졌어. 무효여야 되죠. 근데 건물이 완성됐고 그 완성 전에 한 보존 등기 내용과 완성된 건물이 동일해. 그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죠. 4번. 부동산 공유에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가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했다. 요 경우하고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등기를 했다. 그럼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청구, 전부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전부 말소 청구,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점유. 이건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라고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 사람은 이미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점유니까 굳이 취득 시효 요건으로 점유에 해당한다 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5번이죠. 틀린 것은 4번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죠, 지문이. 2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그냥 5만 가지가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자주 나오는 거 딱딱 체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1번. 또 나왔죠.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물권 변동, 권리 취득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은 187조에 보면 판결이 나오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뭐였죠?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만을 말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보존 가등기. 자,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소급하고, 두 번째, 소유권 취득은 소급하지 않는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 소유권 취득의 효력,
이거는 본등기한 때 발생하죠. 본등기 순위만 소급시키는 게 가등기죠. 4번 산 땅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땅을 다시 산 사람. 이런 거죠. 4번은 땅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 안 된 채 넘어간 거죠. 즉 중간에 을이 미등기 전매한 거죠. 매수한 땅을 인도다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미등기 산 병은 특별한 사정. 이게 뭘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죠. 이거 말할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서,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이 아니면서 플러스 중간 생략 등기가 없는 한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려면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죠. 5번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사건. 이거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런데 이 등기 없이 취득이 뭐예요? 187조 본문이죠. 근데 이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양도했어. 그럼 단서가 적용되겠죠.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법률행위, 즉 양도를 통해서 넘겨주려면 지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되죠.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것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 이전에 한하고요. 근데 이 소유권 유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양도 담보를 말합니다. 즉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줄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 방법은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하고 외용이 똑같은 양도 담보. 요거만 적용이 되고, 뭐는 적용이 안 돼요? 저당권 안 되죠.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니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공시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상태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자, 사례 형태가 딱 기억나야 되죠. 갑이 이렇게 땅을 넘기면서 증여,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근데 갑이 증여하면서 만약에 이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면,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면 을은 토지를 반환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 자, 을이 토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땅의 도로부지 편입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이 을에게 해제 조건을 붙여서 땅을 넘겨줬는데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네. 즉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네. 그러면 147조 2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면 그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증여계획 효력이 상실되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될 겁니다. 3번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됐다라는 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 등기 명의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부 취득시에서의 소유권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등기부 취득시에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임의 과실 없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등기 반드시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무효 소유권 등기에 기초하여 10년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그 등기가 무효였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겠죠. 4번은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 거죠. 건물을 신축한 사람, 그게 원시 취득되죠. 등기하지 않은 채 팔았어. 그리고 건물을 산 사람이 보존 등기를 했어. 이걸 뭐라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죠.
유효, 무효? 유효하죠.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유효하다. 5번 점유취득시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가 먼저 완성이 됐다. 근데 을이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때 이 저당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려고 해. 을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갚아. 그리고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5번 을의 점유취득시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 갑이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을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은 담보권 제한이 있는 저당권이 여전히 설정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 틀렸죠. 점점 어렵죠. 점입 가경입니다. 등기 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낱낱이 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이해 암기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된 것 위주로만 정리하자. 4번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바로 생각하면 되죠. 매매. 법률행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어떤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자, 소송 제기한 사람이 원고죠. 원고가 승소해요. 판결이 어떻게 나와요? 피고 갑은 언제까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나오죠.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 부동산을 등기 없이 취득하죠.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번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하죠. 그래서 돈을 갚은 때부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그 사이 무효 저당권 등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락대금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취득하죠. 186조, 187조 구별하는 것들이죠.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5번 기존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리고 새 건물이 신축됐어요. 이때 기존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있는가? 이걸 표제부 유용이라고 하죠. 안 되죠. 기존 건물 표제부 5층짜리로 돼 있어요. 5층 건물로. 신축 건물이 10층이야. 그럼 기존 건물 표제부의 5층을 10층으로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해서 신축 건물 등기부로 재활용하는 것. 그게 표제부 유용이고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따라서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중간생략 등기는 당연히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순차 매각이 되고 갑을병세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 그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가.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자 갑에서 소유권자 을로 아니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요 등기가 넘어가게 된 등기 원인, 우리 등기부를 보면 등기 원인이 있잖아요. 등기 원인 기록란이 있잖아. 거기에 갑을병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고 돼 있을까요? 갑병 매매라고 돼 있을까요? 당연히 갑병 매매라고 돼 있겠죠.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는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등기 원인. 종전 건물 등기, 신축 건물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 이용은 절대로 안 된다. 3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아직 시작이 되기 전에 등기부터 해서 원칙 유효로 추정. 유효로 추정. 판례. 4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동의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하지 않은 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건물 신축 등기 필요 없다 그러죠. 근데 그 갑이 그 건물을 미등기 상태에서 을에게 팔아. 그럼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걸 생략하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 뭐라 부른다고요?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유효로 본다 그랬어요. 5번. 자,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 그래서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해. 근데 이때 갑이 아직 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야. 그럼 당연히 갑은, 여러분이 갑이라면 돈도 안 받았는데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지. 그러니까 갑은 을이 대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병 명의로 등기 못 넘겨준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그러니까 제가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걸 잘 눈여겨봤다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실전 가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푸는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6번 등기해야 되는 거 186조 187조 구별하는 거죠. 상속 등기 필요 없죠.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등기 필요 없죠. 건물 신축 약방의 감초처럼 맨날 나와요. 등기 필요 없어요. 암기했죠 우리? 4번 현물 분할 합의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분할 소송 분할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 조정. 다 이거 합의죠. 합의. 이럴 때 등기해야 되죠. 반면에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게 등기가 필요 없죠. 4번이 등기를 요하는 거고요. 자, 5번 우리 물권 앞에 물권 일반론에서 일물 일권주의 지분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이게 첫 번째 요건. 구분 소유 의사를 표시하면 이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 없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나머지 다 등기가 필요 없고요. 4번만 등기를 요하는 거죠. 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 자, 1번 분할 협의 등기해야죠. 2번 법정자 필요 없죠. 분묘기지권은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고요. 시효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기 필요 없죠. 경매 등기 필요 없고요. 법정자 들어가는 거 등기 필요 없죠. 결국 등기해야 되는 거 1번 분할 합의. 8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말하죠.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하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간이라 등기한 때죠. 등기해야 되니까.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 부동산 취득하죠. 경매 매각되고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취득하죠. 신축 건물이 완성된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만 나오면 뭐 답 2번 얼마든지 골라. 9번 187조
아까 8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187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 징그럽죠? 등기 없이 취득. 187조 판결, 형성 판결만은 의미한다. 경매, 매각되고 완납한 때 취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 이거 뭐하고 또 똑같아요? 이행 판결. 화해조서는요, 당사자가 합의한 것을 법원이 작성해 주는 게 화해조서예요. 뭐라고 작성할까요?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등기를 요한다. 라고 해야죠. 신축 건물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나만 남아도 땡큐죠. 자, 10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등기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본등기 때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본등기는 누굴 상대로 청구해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그죠? 가등기 당시 등기명. 이런 것들이 가등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죠. 또 가등기 상태에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팔아먹을 수 있죠. 이걸 가등기라고 하죠. 2번 가등기 을 본등기 전에 팔아먹었다. 2의 1 가등기 정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가등기의 가등기라 한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갑이 을에게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줄게. 그때 그 을의 권리.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죠.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나 시기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소유권 등기한 경우, 그러면 이 을은 하나의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권자로도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자로도 등기된 경우예요. 여기서 이게 혼동으로 가등기가 소멸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받았다. 근데 제3자 명의 중간 등기가 있다. 자, 2번 가등기, 3번 소유권 병등기, 4번 소유권 을등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을의 가등기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했는데 중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있을 때 가등기를 소멸하지 않으니까 을은 여전히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 보존이에요. 근데 물권적 청구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물권적 청구는 물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니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청구했을 때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 소유자 갑 순서대로 가등기 을 중간에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리고 을이 본등기를 하려고 해.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가등기에서 나오는 지문들이다. 10번 갑을병 순참해도 되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으니까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합의가 없다. 병원 직접 안 되고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어찌 등기가 됐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또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매수인 의뢰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중간생략 등기에서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럼 11번 갑병 순차로 매도되고 합의가 있었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으니까 병원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그렇게 합의가 있다 해서 갑병 사이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고 갑을 매매,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하니까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여전히 대금 채권 행사할 수 있죠. 2번, 3번 다 옳은 질문이죠. 근데 4번 이 땅이 허가구역 내에 있네.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네.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죠. 깡그리 확정적 무효죠. 갑을 매매, 을병 매매, 깡그리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따위를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죠. 갑과 병이 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 존재하지 않는 매매에 대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 있을 수 없겠죠. 5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데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어. 그것만으로는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병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하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한 아무리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병이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직접 갑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는 없다. 틀린 거 5번. 1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땅에 대해서 갑을병사의 순체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자 2번 갑을사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이 제한 능력을 이유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사기 강박 착오를 위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은 병 앞으로 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4번 갑을 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었는데 갑의 동의가 없어. 우리 대법원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갑을 합의, 갑병 동의 이렇게 갑을 합의, 갑병 합의를 요구합니다. 갑을 을병 합의가 아니라. 따라서 요 표현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갑과 을과 병 사이의 합의 요거 갖고 속으시면 안 돼요. 핵심이 뭐예요? 갑이 마지막에 동의를 했냐 안 했냐예요. 갑이 동의가 없어요. 그럼 갑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갑의 동의가 없으니까 직접 청구 못한다. 5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 자, 갑을 매매, 을병 매매가 있었는데 요게 해제가 됐어. 근데 우리 민법 548조 1항 단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하는데 이때의 제3자는 해제 전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만 보호가 되는데 다만 얘가 보호되려면 부동산은 등기까지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병 등기 못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거야. 결국 갑은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요렇게 되겠죠. 틀린 건 4번이 될 겁니다. 13번 을은 병 소유 땅, 병의 땅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사서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등기 서류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진 않았다.
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을 을이 샀지만 등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더라. 점유만 하고 있더라. 등기 안 했으니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1번. 갑의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할 때 을이 쫓아서 내 거다 라고 이의제기하지 못하죠. 만약에 2번 X건물이 병토지의 불법 점거 상태라면, 이 건물이 무단 건물이라면 병,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 아직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을, 하지만 이 을은 철거권이 있으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 즉 X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하죠. 근데 을은 점유권은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그럼 틀린 지문이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그럼 옳은 지문이죠. 왜? 을이 점유하고 있었잖아. 점유권을 방해받은 거죠. 4번 을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수치. 이건 매매가면 나오죠.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그 물건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이 수치.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치. 아까 건물 을에게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은 을이 수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 사용하고 있는 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갑이요 을에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잖아요. 아, 정에게 건물을. 이때 을이나 정은 등기 권리자. 그죠? 매수인 승계인,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은 건물을 매도한 갑은 매수인 을이나 매수인 을의 승계인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의 지위. 이것도 간혹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아주 문제 징글징글하죠. 자, 14번 등기청권 여기부터는 좀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